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가 동쪽, 특히 중국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세계사적 대격변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가문장은 쌍독수리입니다. 이제 이 두 마리 가운데 서방을 향한 독수리는 더 이상 유럽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대신 오른쪽 독수리가 동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러시아가 서유럽 국가들을 최소 1세대 동안은 파트너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유럽은 파트너로서 적어도 한 세대 동안 러시아와는 관계가 없다는 정치학자 드미트리 투레닌의 논평을 공유하면서 자신도 여기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와 서방이 이미 끝이 보이지 않는 대결 상태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대신 중국을 아주 완벽하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러중 사이의 모든 앙금을 걷어내고 대연합을 이뤘습니다. 중소 국경 분쟁의 상징이었던 아무르강 볼시 우스리스키 아스트롭, 중국명 헤이시아즈다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불만은 베이징 조약, 아이훈 조약으로 칭차이나가 영토를 제정 러시아에 빼앗겨 바다로 나가는 통로를 상실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한 경제, 전략적 선물을 안김으로써 중국의 상실감을 달랬습니다. 실제 영토 반환이 아니라 경제적 영토를 중국에 선사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의 최대 도시 블라디보스톡을 중국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든지 와서 투자하면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중국행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1만자 이상의 공동성명에 명시된 두만강 바다 출구 개방 계획입니다. 러중 두 나라는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벌여 두만강 출해구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과거 중국의 동북 삼성은 지리적으로는 동해와 가까웠지만 바다로의 접근이 막혀 무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출을 위해 랴오닝성의 따렌을 이용해왔습니다. 계획대로 두만강 계획이 추진될 경우 오랫동안 노공업기지라고 불리면서 낙후된 동북 지역의 경제가 굴기할 것으로 중국 측은 기대가 높습니다. 과거 구호만 요란했던 동북진흥이란 슬로건을 성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러시아와 북한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푸틴의 방중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관건은 북한의 협력 의향이 있느냐인데 러중 양국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도 선박 안내, 항만 관리 같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화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협상이 순조로울 경우 다음 단계는 준설, 그리고 러시아 북한 간 철도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건설하는 일도 남아있습니다. 철교의 높이가 수면에서 11m에 불과해 선박의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국, 러시아, 북한은 여러 가지 이유로 두만강 수로 개발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고 북한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두만강 출해구를 준설하고 개발하면 러중북 3국을 연결하고 중국으로서는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 됩니다. 중국인민대학 충양금융연구소의 왕원은 2022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두만강 출해구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러시아 부총리 등 고위 관리들의 반응이 아주 긍정적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러중 공동성명에 다시 두만강이 언급돼 러시아에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러중 공동성명에는 또 북극 개발과 이용해서 호혜적인 협력을 전개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총리 간 정례회의 메커니즘 내에서 중국, 러시아, 북극수로 협력 분과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러중 양국은 장기적으로 두만강 출해구 프로젝트를 완성한 뒤 이를 북극해 항로와 연결한다는 거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지경학 패턴을 새로 만드는 구상입니다. 이번 러중 정상회담에서 누가 누구를 홀대했다느니, 재발등을 찍었다느니 하는 일부 한국 매체의 보도는 국민들을 우물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